안녕하세요. 열정로즈입니다.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이 편한 세상.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제 댓글 제가 꼼꼼히 하나씩 다 봤고요. 그리고 중복 질문들 추려서 오늘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막 청약 직전에 닥쳐서 급하게 청약 준비를 하다 보니 잘 모르겠고 공부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질문, 유사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준비 없이 청약 넣고 부적격 당하는 일이 생길까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꼼꼼히 보시고 여러분 청약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청약 당첨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입공이라고 하는데요. 다운받아서 꼼꼼히 공부하셔야지 부적격 되지 않고요. 부적격 당하시면 1년간 청약을 못하는 이 페널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다 설명했는데 자꾸 재차 반복 질문하는 분들, 이런 핑거족 분들은 당첨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꼭 입공을 다운받아서 공부해 보시고 청약 넣기를 열정로즈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주택 3년이 안 되었는데 공공주택 추첨 넣어도 되는 자격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자, 이번에 동탄은요, 공공하고 민영하고 같이 이제 공급을 하죠. 근데 민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십니다. 가점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번에 분양하는 민간 분양은 8호제곱 초과로 100% 추첨인 것도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이 어려워요. 공공은 어떻게 뽑냐면 이렇게 뽑습니다. 순차제로 뽑는데요. 1순위에서 미달이 나야 2순위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 단지는 이제 1순위에서 마감이 될 건데, 자, 1순위에서도 순차가 있습니다. 1순차, 2순차. 당연히 1순위 순차에 해당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이 1순위 순차에서요.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요, 40제곱미터 초과죠. 그러면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유리합니다. 자, 3년 안 되어도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자는 2순차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도 너무 싸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라 여기 1순차에서 끝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약은 넣을 수 있지만 당첨 확률은 떨어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순위, 2순위로 나눠 접수하지만 1순위에서 접수가 끝날 것 같고, 이 1순위에서도 1순차, 순차 1에서 미달 시 2, 순차 2로 넘어가는데, 여기 이 단지는 순차 1에서 마감이 될 것 같다. 요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올해부터죠. 공공분양 일반형이에요. 지금 여기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 중에서 일반 공공분양에 해당이 되죠. 드디어 추첨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저축 납입액으로만 뽑지 않습니다. 80%가 저축 납입액으로 뽑고요. 이게 우선 공급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2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데, 자, 우선 공급 대상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이 20%에 합류되고요. 그 다음에 추첨제로 넣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당이 돼서요. 여기서 20%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저축액이 낮으신 분들도 어쨌든 특공 없어도 됩니다. 이 일반 공급에서 20% 추첨제로도 넣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딱 기억하십시오. 자, 이 질문 정말 많았어요. 아무래도 부부가 청약하려는 분들이 많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도 이걸 정말 몰라서 질문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확답받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지 유사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 번 돌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전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중복 청약 불가능합니다.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엄청 강조했는데, 자, 불가합니다. 근데 자, 해석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죠. 신청자 본인 기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자, 신청자 본인이 공공 넣고 민간 넣고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이 질문자, 자, 이런 거죠. 아내가 뭐 공공분양 넣고, 그 다음에 배우자 신랑이 민간 넣고,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대전제가 뭐냐면 공공분양은 세대원 중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한 명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넣으면 민간은 불가합니다. 다만
민간에서 특공 빼고 일반 공급에서 부부가 각각 둘 다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또 주의사항 있습니다. 저 지금 일반 공급이라 그랬죠. 일반 공급 말고 뭐가 있죠? 예, 특별 공급은 아무리 민간이라도 나도 특공 넣고 배우자도 특공 넣고 이거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같이 청약하시려는 분들 이거 정말 유의하시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예, 이 질문이었죠. 아내가 국민특공 넣고 남편이 민영 일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국민 넣으면 남편은 민간 일반 청약할 수 없고요. 혹은 부부 둘 다 민간을 넣으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공분양 청약지 유의사항. 한 세대 내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한 명만 청약이 가능하며 아내가 국민주택에 특공을 넣었다면 남편 민간 안 됩니다. 공공분양 내에서 특공과 일반 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공분양에서 아내가 특공 넣고 아내가 1순위 넣고 이거는 돼요. 되는데 이렇게 민간하고 공공을 섞어서 넣는 거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 공급 간에는 중복 청약이 불가합니다. 특공을요 아내도 넣고 신랑도 넣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신특도 넣고 생초도 넣고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 공급이 많아도 하나만 써야 됩니다. 특별 공급은 세대에서 평생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찬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공공, 민간, 중복 청약 불가인데 이렇게 써있으니까 여러분들 본인만 해당한 줄 아는데 부부가 크로스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공공 넣으실 분들은 민간 넣으면 안 돼요. 민간에서만 부부 각각 그것도 일반 공급에서만 넣을 수 있고 특공도 안 된다. 계속 제가 반복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민간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민간은 다릅니다. 한 세대에 한 건이 아니고 1인 한 건입니다. 1인 한 건이니까 한 세대 내에서 나도 하나, 그 다음에 신랑도 하나 이렇게 각각 1순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공은 각각 넣을 수 없다.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세대 내 특별 공급 중복 청약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 분양에서 내가 특공도 넣고 그 다음에 1순위도 넣고 되고요. 혹은 아내가 민간 분양에 특별 공급 넣고 신랑이 일반 공급 넣어도 됩니다. 혹은 또 이렇게도 돼요. 아내가 민간 분양 특별 공급 넣고 그 다음에 신랑이랑 나랑 둘 다 1순위 때 각각 두 분이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민간하고 공공하고 달라요. 자, 특별 공급과 중복 청약 불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민간 공공 중복 청약 불가 이거 앞에도 설명드렸던 장표죠. 그래서 요거 꼼꼼히 따지고 부부가 각각 청약할 때는 요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부적격 될 경우 1년간 청약이 정지된다는 거 딱 기억하십시오. 자, 국민주택 신청할 때 청약 예금 가입자 되나요? 아니면 저축가입자이어야 하나요? 이거는 이제 청약 통장의 종류를 이제 모르시는 질문 같은데요. 자, 국민주택은 저축통장과 종합통장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통장이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현재는 종합저축통장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3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만 이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청약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종합은 민간, 공공 다 넣을 수 있어서 만능 통장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옛날 통장 3총사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국민만 넣을 수 있고요. 예금, 부금은 민영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국민주택은 종합과 저축통장만 공공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금통장은 공공에 이번에 청약을 못 넣습니다. 자, 다음 질문. 세대주인 아버지께서 60세 이상으로 그 다음에 세대원인 본인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당첨 시 당첨 본인만 저만 실거주 5년 하면 되는 것이죠. 당첨 후 세대 분리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사 질문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실거주 여러분. 실거주를요, 아버지까지 같이 해야 되는지 이게 걱정인 거고, 또 당첨후의 세대분리, 사실 당첨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게 정해지거든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주 의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첨자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이 거주 의무자는 그 세대 구성원 모두를 보는 게 아니고 청약 이 질문자, 청약을 넣어서 당첨된 본인만 거주 의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해당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혹여나 이 질문자께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아이가 있어도 아닙니다. 본인만 거주 의무를 하면 된다는 거 딱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질문도 정말 많았죠. 거주 의무. 이거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도 계속 재차 묻는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2단지 거주
거주 의무 5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주 의무가 붙은 단지는요, 여러분, 당첨자가 최초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뭐가 안 돼요? 예, 처음에 전세 못 줍니다, 여러분. 전세 주다가 나중에 들어가도 돼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영상 보시고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당첨자가 최초 입주해야 되며 거주 의무자란 말은 당첨자 본인만 해당된다는 거 딱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질문. 질문이 2개네요. 공공주택 생애 최초로 할 경우에 이번 서울 당해신가 봐요. 청약통장 금액이 높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넣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생애 최초는 여러분 어떻게 뽑는지 아셔야죠. 추첨제입니다. 저축 납입액이 아니죠.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저축액이 높지 않아도 되고 랜덤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 모든 청약 예치금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저는 미리 세팅하라고 하고요. 예, 당일까지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이후에는 넣는 게 불가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서울 무주택 미혼이 청약을 넣는다고 하면 공공은 거의 확률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작은 평수일수록 좋긴 한데 구호 타입 추첨제를 노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분이 이제 대규모 택지 선정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설명 표현해서 다 해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분 무주택인데 미혼이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 분양은 즉 국민주택은 미혼이 생애 최초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은 생애 최초가 미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만 근데 제가 오늘 질문의 첫 장표에서 설명드린 게 있죠. 공공은 미혼 생초가 없지만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올해부터 추첨제 20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말고 추첨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공공을 넣을 거라면 공공은 어차피 8호제곱 이하만 있죠. 8호제곱 이하에서 본인이 넣고 싶은 타입을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민간을 넣으실 거라면은요, 민간 분양은 다 8호제곱 초과죠. 그걸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대규모 택지라 화성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 50%로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요거 입주자 모집 공고 다운받아서 꼭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자, 다음 질문. 제가 12월에 지금 사는 원룸 계약이 끝나서 부모님 대고로 들어갈 예정인데 그러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게 될 건데 이 말은 부모님이 집이 있다는 뜻이겠죠.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면 입주 시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도 되는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자, 혹시 일반 공고로 당첨됐을 때 지금은 화성시지만 평택시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어도 상관없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라는 건데, 여러분 특별 공급은 당첨 시 입주 시까지의 무주택을 유지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편에 제 설명에 있었죠. 일반 공급만 입주 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고 특공으로 되셨다면은 그 유지 조건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당첨되고 나서 여러분 그 사이에 동탄에 입주하기 전까지 사이에 다른 도시로 이사해서 거주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만 거주 의무 있는 단지니까 동탄이 다 완공이 되면 그 단지로 입주는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경기거주 9월에 기존 주택 매도해서 무주택 기간이 1개월밖에 안 되는데 공공분양 20% 추첨제 청약은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안 되면 민간 넣어야 되는데 청약통장 예치금액이 8호제곱 이하에 예치되어 있나 봐요. 내일이라도 은행 가서 더 보아야 하는지요. 이렇게 공부 안 하시다가 청약 넣기 전에 이렇게 닥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워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추첨으로 공공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 추첨제가 생겼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말했죠. 순위 순차제인데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이게 이제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해당 안 되시니까 추첨제 넣으시지만 그 20은 우선 공급 대상 80%에서 떨어지신 분들하고 다 합류해서 뽑기 때문에 넣을 수는 있지만 정말 당첨은 힘들 겁니다. 정말 이제 전생에 나라도 아닌 우주를 구해 당첨될 수 있는 경쟁률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예치금 설명드렸죠. 예치금은 무조건 입공 당일까지 맞춰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넣는 거 불가하죠. 그런 이분은 민간 분양 못 넣으시니까 공공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으셔서 이거 넣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등본상
이모와 이모부가 전세로 거주 중인 집에 저랑 와이프가 그리고 자녀가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무주택 세대원 자격이 되나요? 이 질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공공분야 신특과 일반 공급 지원 예정이고 이모는 민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청약이 가능한가요? 자, 친인척은 여러분 한 세대가 아닙니다. 친인척은 남남입니다. 예, 여기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범위에 친인척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답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본인 질문자께서요 공공분양에 특공 넣고 일반 넣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모도 민간에 얼마든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사 질문 많았고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남남이어도 상관없고요. 친인척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 줍줍 분양권 팔고 바로 넣어도 되나요? 민영주택 넣어보려는데요. 줍줍 분양권 팔아도 무주택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씩 답변 드릴게요. 자,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기준입니다. 모든 게 여러분 입공이 가장 중요해요. 입공 그래서 전일에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으라고 저는 정규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 뒤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서 파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분은 입공이 나서 팔았어도 분양권을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자, 분양권을 매도해도 유주택이죠. 하지만 이 민간 넣으신다고 했잖아요. 민영주택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첨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청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이건 좀 어려운데요. 예, 줍줍 분양권이요. 미분양 줍줍 하셨는지, 미계약 줍줍을 하셨는지를 본인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미계약 줍줍은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미분양이라면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 해당 내용은 좀 어려워서 본인이 줍줍하신 분양권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모 사례 봤죠? 자, 이제는 부모님이랑 같이 합가해서 청약할 때 헷갈리는 거, 이것도 많이 해당되실 거예요.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만 60세 이상의 아버지가 1주택자이고요. 세대원인 저랑 여동생이 있는데요. 자, 이 두 명이 무주택자로 해당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동생이 둘 다 민간 분양 9호 타입에 청약할 예정인데 만약 저와 여동생이 둘 다 당첨된다면 부적격 처리 안 되고 계약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래서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금 신청자, 그러니까 본인하고 여동생은요, 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 60세 기준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에요. 근데 주택을 갖고 있고 그 세대의 자녀들이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이라는 거 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형제 자매끼리는 뭐예요? 청약자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돼 있어도요, 예, 서로 세대원,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청약할 수 있고 당첨돼도 부적격 아닙니다. 둘 다 각각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질문. 세대주인 제가 청약 당첨됐고 입주 전이시래요. 아들이 청약 넣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은데 너무 두리뭉실하죠? 예, 그래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장표하고 이어지는데요. 이분이 60세 이상이라면 이 분양권은요, 줍줍이 아니겠죠. 그러면 주택수로 포함이지만 아들은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자께서 나이를 공개하셨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제가 추측컨대 넘다면 아들은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동탄에서 공공을 넣을 거예요.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죠. 그러면 한 세대이라면 아들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뭐가요? 공공이 불가합니다. 공공은 재당첨 제한에 걸려있는 세대 구성원은 공공 청약 못 넣습니다, 여러분. 요 해당되시는 분들 꼭 유의하십시오. 다만 민간 분양은 청약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설명할 때 민간 분양은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어도 넣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고 공공은 안 된다고 했죠. 그 영상 다시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민간은 청약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자, 또 많은 분들이 해주신 바로 대출 관련 질문인데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질문자가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안 된다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사업 주체는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단지 여러분 계약금 5억 그 다음에 중도금 15% 잔화
잔금 80으로 된다. 지난번 입주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않아서 당첨자께서 자력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입주 시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잔금 대출 받아서 여러분들이 입주하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자가 사업 주체 이렇게 물어봤나 보죠. 이것도 알선해 주나요? 라고 물었으니 저희는 안 해줍니다. 라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잔금 대출은 사업 주체가 알선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주체가 알선해주는 건 중도금 대출만이에요. 이 단지는 그것도 안 해줘서 잔압해야 되지만 중도금 대출만 HUG, HF라는 곳에서 중도금 보증을 받아서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줄 뿐이지 여러분, 잔금 대출은 어디도 알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당첨되신 여러분 수분양자들이 직접 잔금 대출 신청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대출 일으켜서 입주하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현금으로 잔압하시고 입주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당첨되고 잔금 대출 받고 입주까지 안 해보신 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일단 먼저 용어 정리를 들어갈게요. 사실 잔금 대출, 집단 대출, 주담대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불러서 여러분들이 카오스의 늪에 빠지는데 이게 다 일맥상통합니다. 내나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주할 때 받는 대출이라 잔금 대출이라고 하고요. 이게 집단으로 일으켜서 집단 대출, 그 다음에 드디어 주택담보를 받는 대출이라 주담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입주할 때 되면은 사전 점검을 합니다. 입주하기 보통 한두 달 전에 사전 점검 하는데 그때 가시면 지하 주차장에 여러 개의 은행에서요, 이렇게 이동식 텐트를 치고요, 집단 대출 상담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셔서 더 좋은 금리 조건, 더 좋은 우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여러분들이 대출 자서 하고 잔금 대출 일으켜서 그걸로 잔금 내시고 입주하면 되는 거지, 이게 사업 주체가 알선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죠? DSR. 중도금 대출은 DSR 안 보지만 잔금 대출은 DSR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DSR, 내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봉, 그 다음에 기타 대출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이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본인이 셀프 체크를 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애 최초 청약 넣어보려고 하는데 A보다 8섭비가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모든 질문에 답변 다 드렸는데요, 여러분. 자, 청약 당첨 가능성 전략은 오직 열정로즈 정규 수강생에게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당첨 시까지 상담받고 싶다면요, 열정로즈의 내 집 마련 맞춤 솔루션 청약 분양권 4주 정규 강의 내 꿈사 카페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로즈의 정규 강의의 최대 장점이라면 당첨 시까지 무제한 상담 및 관리라는 건데요, 여러분. 괜히 잘 모르는데 청약 넣고 부적격 당해서 1년간 청약 정지되거나 혹은 낙첨되지 마시고요. 청약 전문가한테 제대로 한번 상담받고 넣어보시는 거 강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강생 특전으로 열정로즈의 수강생 전용 멤버십 밴드에 초대해드리고요. 최신 부동산 정보 분양 일정 공유해드리고요. 수강생 전원 내 집 마련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열정로즈의 멤버십 한 달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정규 강의 교재는 올 컬러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꿈사 카페의 모든 강의 스텝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막강한 혜택이죠. 당첨 시까지 무제한으로 상담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규 강의는요, 신청하시면 1주차 개강 이후에부터 상담이 가능한데, 자, 얼리버드 신청 기간 10월 18일에서 10월 22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특전으로 개강 전에 바로 타입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동탄 넣을 때 어느 타입을 넣어야지 당첨이 더 유리한지, 신통으로 넣을지, 생애 최초로 넣을지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 정규 강의 신청하시면 바로 타입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내 꿈사 클래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죠. 이제 이곳에 3만원 할인 쿠폰까지 증정해드리는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얼리버드 모집 기간에 강의 신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랑 모델하우스 임장 어떻게 가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열정로즈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시면은요, 멤버십 전용 밴드에 초대해드리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금주에 분양 나온 입주자 모집 공고 다 분석해드리고 해당 단지가 청약을 넣을 가치가 있는지 가치 판단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랑 현장 답사를 갈 수가 있는데요. 멤버십 밴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정로즈 멤버십 10월 25일에서 11월 1일까지만 접수 받으니까 꿈사님들 꼭 참고해 보십시오.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 열정로즈의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요거 클릭 한번 눌러주시고요. 열정로즈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